자, 우리 그럼 맨 처음부터 한번 봐봅시다. 맨 처음에 익숙하지 않은 어휘가 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하이크라는 표현은 25번 문제에도 종종 등장하긴 하거든. 아주 어려울 때. 이거 자체는 명사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자동사로 지금처럼 쓰이기도 해요. 그죠? 이거 명사로 나왔네, 여기서. 이 명사로 나오거나 자동사로 쓰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얘는 급등 그 자체를 얘기해. 급등이라는 표현을 하거든. 우리 수능 특강이 어쨌든 간에 수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어휘 기준으로는 하이크라는 표현은 surge라는 표현으로도 바꿔서 많이 나온 것 같아. 급등이라는 표현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adjust 나오니까 조씨 형제들 한번 다 얘기해 볼래? adjust 말고 저거 또 뭐 있을까? 전 조정하다라는 뜻인데 조절하다는 뭐였지? regulate, 그지? 그 다음에 조종하다, manipulate 이런 거 자동으로 한번 생각나셔야 돼. 이게 이자율 급등 정도로 여러분들은 일단은 해석을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뒤에 나오는 형태는 조정되는데 중앙은행에 의해서 조정됐네. 가이드라인은 내가 먼저 적어볼게요. 정확하게 해석을 한번 해보셔야 되니까. 컨벤셔널 의미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할게요. 단순한 관습적인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 그지? 어떤 컨벤셔널한 툴이 있는데 이 툴 자체가 어떤 목표가 되나 봐. aimed at managing inflation and preventing ing로 같이 걸려있지. aimed at 뒤에 the economy from overheating 여기까지가 지금 괄호가 끝나야겠지. 그지? 구조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표시하면 뭐가 좀 편하냐면요. 물결이 제일 핵심이 되는 언어들이니까 물결은 둘 다 명사잖아. 그지? 명사, is 명사. 비동사 are로 쓰이긴 했지만 명사는 곧 명사다. 그러니까 두 개가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동치 표현을 하는 걸로 정리되는 가이드라인이 잡히네. 요 동치 표현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정리를 먼저 한번 해봅시다. 정리를 시작해보세요. 정리돼 있는 거를 한번 같이 봐볼까? 한번 정리를 같이 해볼까? 그러면 또 왜 이렇게 되냐? 정리를 한번 여기에다가 먼저 해볼게요. Interest rate hike는 그러면 금리 인상 정도로 한번 해석을 해봐야 돼. 얘가 중앙은행에 의해서 조정되는 금리 인상 자체는 금리를 올리는 것. 이자율을 올리는 거는 어떤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관습과도 같은 방식인데 얘는 뭘 노리느냐면은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지.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뭐가 된다라는 거야? Managing inflation. 인플레이션을 관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로 원인과 결과로도 파악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예방의 이코노미, 어떤 과열 양상이 뛰는, 경기 과열 양상이 뛰는 이 경제 자체가 그 과열 양상을 뛰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있어요. 이거 근데 금요일 날 했었던 내용 기준으로 보면요. 이거 바로 어제 했었던 거잖아. 이제 얘기를 못 들었겠지만은, 얘는 대표적인 전치사 구동사 중에 하나지. 그지? 진짜 정확하게 이제 핵심이 되는 소재는 overheating 같은 거야. 전치사 구동사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기억이 나나? 그러니까 요건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요거 자체를 씹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별로 중요하지. 왜냐면 당연히 뭔가 경제 관련된 얘기겠지. 문맥상 다 나오잖아. 그지? 얘는 별로 여러분들이 엄청 열심히 읽을 필요가 없는 거야. 얘의 의미에 대해서 곱씹어보고 얘를 기준점으로 삼아가지고 뒤에 있는 거를 전부 다 읽어나갈 생각을 해야 돼. 여기 쓸 때도 한번 저게 좀 도드라지게 좀 한번 써보자. 그러면은 중앙은행 조정 요렇게 해서 금리 인상을 하잖아. 요거 자체가 의미하는 거는 뭘 하겠다라는 거냐면은 인플레이션 관리하겠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뭐 과열을 예방한다. 경기 과열을 예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코노미 자체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경기 과열 예방. 오늘 여러분들 풀기 전에요.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는 누군가에 대한 칭찬도 아니고 누군가의 인격에 대한 공격도 아니에요. 그냥 이건 순수하게 나의 의견을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의를 하냐 안 하냐 보다는 그냥 일단 내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건 여러분들 나름대로야. 여기 여러 친구들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볼 때 뭐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해서 얘는 1등급 3월 달에 받아가지고 이제 유지반만 하는 거잖아. 이 학생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수업을 듣는 거는 굉장한 특혜 중에 하나예요. 솔직히 말하면 다른 친구들한테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한번 문제를 풀 때 얘가 푸는 습관을 한번 상세히 봐보세요. 얘가 푸는 때는 어떻게 푸냐면은 문제를 다 먼저 푼 다음에 다 풀면은 풀고서 펜을 놓지 않아요. 절대로. 나도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내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요. 얘가 뭐 엄청 올바르다 이런 식으로 막 칭찬을 누군가에게 특별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방식으로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나름의 방식은 존중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경험 안에서 이제 보면요. 문제를 다 푼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려고 내가 노력해보는 게 두 가지의 장점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미 내가 읽었던 글을 또 읽는 거는 기본적으로 지루한 과정이거든. 그 지루한 과정을 견디게 되면은 시험 때 여러분들이 체력적으로 봤을 때 또 똑같은 글을 또 읽어야 되는 상황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검토하는 게 조금 더 정교해져요. 그리고 그걸 좀 지겨워 안 하면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게 돼. 그게 일단 첫 번째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글 전반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어떤 구문들 얘네는 필요가 한 건가 필요하지 않은 건가, 이거를 문제를 풀면서 한번 파악해보고 생각해 볼 겨를이 잘 없단 말이야. 냉정하게 봐서, 그리고 이 책을 책으로 뽑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집에 들고 가서 또 여러 번 보진 않는단 말이야. 그럴 시간도 없고 현실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그런 걸 요구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시간이 바로 이제 3분을 재서 시험을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보는데, 그 시간이 바로 그 30초 혹은 1분의 시간이, 길어봤자 30초에서 1분의 시간이 남을 거거든,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근데 그 30초, 1분 동안 지문을 한 번 더 쳐다봄을 통해서 그 지문 안에서 특별한 구문이나 아니면 어떤 단어가 사용되었구나,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수험생 입장에서 파악해 볼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한다고 해서 왜냐면 공부를 잘하는 애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애들도 많아, 실제로. 난 그렇게 했었거든. 나는 그게 이런 장점이 있었다라고 그냥 안내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도 이 문제를 풀 때 내 잔소리를 또 하게 됐는데, 본의 아니게 한번 여러분들도 요번에 할 때
요걸 한번 유념해봐서 진행해보는 걸로 해주세요. 오늘 하루 동안만이라도. 그러면서 니네가 글에 대한 이해가 전반적으로 이전에 비해서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스스로 체감하게 될 거야. 안 하는 사람은. 자, 3분 동안 풀어봅시다. 다 됐다.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은 글의 순서 문제를 풀 때 실제로 막 엄청 3분씩이나 걸리는 때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가끔가다 그렇게 걸릴 수도 있는데 요거를 이제 방금 한 대로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 수업을 듣기 전에 이거의 해설을 듣기 전에 문제를 다 풀고 이게 30초의 과학이야. 기껏해 30초만 더 쳐다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0초를 더 쳐다봄으로 인해서 한 2, 30분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식인 거야, 이게. 왜냐하면 내 설명을 이제 듣기 전에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약한 부분이 있구나. 혹은 내가 지금 이거를 한번 해석해봤는데 이거 문장은 도저히 해석이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뭘 모르는지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상황 안에서 인지한 상태에서 수업을 듣게 되는 거거든. 그게 되게 달라요. 그냥 의미 없이 여러분들 목적 없이 그냥 수업을 듣는 거라 내가 궁금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사람이 얘기하나 아니면 얘기를 안 하면 이따 끝나고 잠깐 수업 끊고 질문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유동적으로 이제 벌어지는 거죠. 수업을 받는 방식에도 그러니까 뭔가 차이가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받을 때 이게 물론 주입식 교육이긴 하지만은 능동적으로 참여하려고 한번 노력을 해봐야 돼요. 주입을 받기 전에 능동적으로 내가 뭘 모르는지 알아보려고. 자, B번부터 한번 봐보자. 그러면은 by increasing
야, 근데 얘는 어차피 이거 넣진 않았는데 영향, 결과, 예시가 뒤에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어떤 영향, 어떤 결과, 어떤 예시에 대한 관한 내용이 나와야 되냐면 결국에 이 금리 인상하는 게 바로 이거라며. 금리 인상과 연관돼 있는 영향, 결과, 예시가 나올 수밖에 없어. B번이 그게 맞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 판단하기엔 B번이 맞아? 얘 금리 인상이라는 거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아? 일단 이거를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명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일단 여기에서 하나 막힐 거거든. curtail이라는 이 어휘 자체에서. 그지? curtail에서 한번 막힌다고 하더라도 curtail이 그러면은 뭔가를 초과하는 걸까 아니면 뭔가를 줄이는 걸까 초과시키는 걸까 요거에 대해서는 대충 감이 와야 돼요. 처음부터 봐봐. Increasing the cost of borrowing. 빌리는 것의 비용을 증가시켜. 빌리는 거 비용 증가시키는 거 만약에 이자율을 올리면은 빌리는 비용이 증가하는 게 맞나? 맞아요. B번은 일단 금리 인상과 연관되어 있는 내용으로 구절로 먼저 문장이 시작되기 하네. 6. 이것들은 추구합니다. To curtail. 6 자체는 필요가 없는 말이야. 그럼 curtail이 중요한데 curtail을 모르겠거든. excessive는 과도한 스펜딩이잖아. 그지? 그 앞에 있는 내용하고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빌리는 거의 비용. 그럼 돈을 빌리는 거 비용 자체를 늘리게 돼. 그럼 돈을 잘 안 쓰게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대출 받으면 큰일 나니까. 그러면 과도한 지출 자체를 어떻게 하겠어? 줄이겠지. curtail은 여기서 줄이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알고 있으면 돼. 그 다음 콤마 ing가 나온 형태니까 subsequently라는 표현 자체가 또 보조적으로 쓰이긴 하는데 얘가 중요한 건 아니고 콤마 다음에 ing가 나왔다는 것만 보셔도 되지. subsequently는 근데 일단 알고는 있어야 돼. 이거의 형용사형으로 기억하는 게 좀 합리적일 것 같은데 요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 subsequent는 무슨 뜻이야? 이후의라는 표현이지. 얘하고 수능에서 실제 대비돼서 쓰이는 형용사 구 형태로 쓰이는 시점에서 이전을 나타내는 표현은 어떻게 표현했었더라? P로 시작한다. P. previous. previous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더 구 형태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 뭐 이전에 이런 표현을 쓸 때. 어떤 거 이전의. prior to라는 표현은 뭐뭐 이전의라는 표현으로 이걸 되게 많이 쓰지. subsequently 결과적으로 테이밍 뭔가 훈련시키 이거 테이밍을 뭐라고 해야 되냐? 훈련시키는데 그걸 뭐라고 하지? 그 애완동물 그거 하는 걸 뭐라고 하더라? 한국말로 테임 하는 거? 테임? 저게 원형이 이건데 나 왜 이렇게 한국말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지? 기르는 게 아닌데 이걸 뭐라고 하지? 내 그 애완동물이 되도록 하는 거. 니네도 생각 안 나지 이거 한국어 그지? 뭐라 그러지? 이거를 아씨 뭐 하는 거지? 테임이? 아씨. 어쨌든 무슨 말인지 알지? 한국말 기억 안 나서 그런데, 자기 애완동물처럼 이렇게 갖고 와서 훈련시키는 걸 테임이라고 해. 요거는. inflationary pressures. 얘 인플레이션적인 압력, 요런 것들을 갖고 와서 이렇게 잘 달래나 봐. 그지? However, 그러나 this method, 이 방법은 comes with, 뭐하고 같이 오느냐? 얘는 연결동사니까 comes 자체가 별로 필요가 없어요. 뒤에 있는 놈이 어떤 형태로 나왔으니까 전치사 구 형태로 나왔잖아.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건 뭐야? 이 방법은 뭐와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Its own set of challenges. 어떤 얘 자체만의 어려움이 있어. 이거 도전으로 읽으면 안 되지. challenge는 명사로 읽을 때 어려움으로 읽게 된다며. 그죠? While effective in reigning in inflation. 이 reigning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뭔지 몰라도 별 상관이 없지 않니? 그지? 앞에 나와 있는 curtail이랑 다를 바가 없잖아. 물가 상승 자체를 억제시키는 거겠지. 그지? 얘 억제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효과적인 한편 it can also slow down. 이건 둔화시킬 수 있어. 어떤 경제적인 성장도 둔화시켜. exacerbate는 악화시키다라는 표현으로 수능 특강에도 한 몇 번 등장시킨 거라서 악화시키다. 등장한 거라서 아마 웬만하면 나오지 않을까? 얘는 실업률도 악화시켜. 그래서 뭐 해? Making it delicate balancing act. 얘네들은 결국 만들어요. 그것이 못 되도록 어떤 섬세한 밸런싱. 얘네들을 요구하나 봐. act.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act라는 표현 자체가 이렇게 명사로 쓰일 때 특히 policy maker 같은 표현이 나올 때는 요런 표현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법안 같은 표현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파생되는 동사가 어떤 표현이 있냐면 en 붙인 거지.
그럼 법안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죠? 이거를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 제정하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여. 요렇게. 그러니까 그거 섬세하게 뭔가 그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는 이런 법안 같은 거, 이거 폴리시 메이커가 하도록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금리 인상에 대한 효과를 장단점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얘가 갖고 올 수 있는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는 거에 가깝네. 그지? 긍정적 효과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다. 하지만 실업률이나 아니면은 경제 성장 같은 거를 약화시킬 수 있는 거야. 악화시키고. 그지? C번을 그럼 좀 읽어볼까? C번이 그러면 금리 인상인지 아닌지를 보면은 좀 편할 것 같아요. On the flip side는 이거 플립이 이렇게 한번 탁 던져가지고 동전 뒷면을 이제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면요. quantitative easing 잘 모르겠는데 오른쪽 아래 보니까 양적 완화라는 표현을 많이 쓰네. 이 양적 완화는 involves 어떤 걸 포함해 inject. 주사기를 인젝터라고 부르거든. 얘는 그럼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은 투입하는 것 요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머니를 투입하는 거야. 그러니까 투입하다라는 표현의 반대말로 보통 많이 쓰이는 건 투입하는 거 말고 어떤 거로서 더 꺼내는 거잖아. 그지? 이걸 보통 추출하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거든. 추출하다는 뜻이 뭘까? 이것도 쓰니까 알겠지. 그지? 이것도 많이 써요. extract. 야, 이거 형용사형도 요번에 수능 특강에 나왔더라? 얘 추출의라는 표현으로 쓰이는 것 같은데 얘가 그러니까 추출하는 게 만약에 자연과 연관돼 있는 거 있잖아. 그지? 뭐 예를 들어서 extractive sources from nature 뭐 이런 표현을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얘네는 자연에서 곧바로 추출할 수 있는 어떤 자연 천연 자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광하는 추출하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속 같은 거를 채광할 때에도 extractive라는 표현을 써. 머니를 어디에다가 넣냐? 파이낸셜 시스템에다가 넣어. 그래서 뭐 하는데? stimulated. 그래서 자극을 시켜줘요. economic activity. 어떤? 경제적 활동성. 이미 근데 위에 있는 거랑 대비돼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얘는 경기 위에 있는 금리 인상, 경기 둔화의 효과를 가져온다며. 근데 얘는 경제적 활동성을 갖고 오는 거니까 자극해줘서 그걸 갖고 오는 거니까 양적 완화라고 하는 거는 얘하고 대비되는 효과를 갖고 있긴 하네. 그지? This unconventional. 얘는 근데 그 전에 있었던 접근 방식이 아닌가 봐요. is often employed. 도입됩니다. in times of 어떤 시대? economic downturn. 경기 침체 시대에. 그지? 당연하겠지? 그러면서 뭘 노려? aiming to. 얘는 필요가 없는 말이고 lower. 낮춰요. long term interest rates. 얘는 장기적인 어떤 그 이자율 자체, 금리 자체를 좀 낮추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히려 소비를 촉진하게 되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거랑 정확하게 반대 효과를 갖고 있는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하실 때 이것도 국어랑 되게 비슷한 건데 나는 개인적인 이제 생각인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개인적인 얘기야, 개인적인. 여러분들 실제 국어 문제 풀 때,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랑 별개로 국어 문제를 풀 때 여러분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런 거 열심히 하지 않니? 국어든 영어든 막 이런 거 보면은 이거 핵심 수지. 네, 막 이런 거 열심히 하지 않니? 막 그거 국어 할 때. 나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의견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내 개인적으로 이걸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보의 양이 되게 막대하게 많잖아. 그지? 국어에서는 특히 더 영어보다 훨씬 더 많잖아.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표시한다고 기억이 잘 돼? 기억을 할 수 있어? 그리고 그게 요체인 것 같아?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말하는 요체라는 표현을 자꾸 쓰잖아. 그러니까 쓸모 있는 정보를 건져내야 돼. 지금 이런 걸 볼 때도 얘 특성은 뭐다 이렇게 정리가 여기까지는 될 수밖에 없지. 왜냐면 얘는 처음 읽는 글이니까. 그지? 근데 얘 이거 읽다 보면서 어떤 걸 까먹게 돼요. 어떤 걸 까먹게 되냐면 얘 단점이라고 나와 있는 이 두 개가 정확하게 얘의 장점이잖아. 그 두 개가. 그지? 그러면은 그 요체는 뭐였냐면 양적 완화라는 거하고 금리 인상은 서로 정확하게 반대되는 효과를 갖고 있는 애들이구나. 요렇게가 요체인 거지. 그지? 뒤에 있는 글들이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느껴져? 크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뭘 하면서 읽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설정해놓고 확정해놓은 이 얘기 있잖아. 두 개가 서로 정확하게 반대되는 효과를 갖고 있다라고 설정해놓은 이 가설. 얘가 맞느냐 틀리냐만 증명하면서 읽으면 되는 거야. 그럼 훨씬 더 편해지지. 정보를 모든 걸 받아들일 이유가 없으니까.
While quantitative easing, 얘는 can be effective. 어떤데 효과적이냐? In, 뭐 하는데? Reviving, 살려. sluggish economy. slugish는 뭔지 모르겠지만 다운타운이랑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그지? 얘 진짜 막 빠져있는, 밑으로 막 흘러 내려가는 그런 이코노미, 이런 것들을 되살리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it carries the risk. 리스크를 갖고 와요. 어떤 리스크인데? Inflating asset. prices. 얘는 자산이거든. 자산 가치를 inflating, 뻥튀기 해줘. 그다음 fostering, 뭔가 키워. income equality. 어떤 소득 불평등. 얘가 인플레이션이라는 측면에선 얘랑 비슷한데 추가적으로 얘는 하나의 단점이 더 있는 거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지. 소득 불평등이라는. 그래서 소득 불평등은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뒤에 읽어볼까? The impact may vary. 이 효과는 되게 다양할 수 있지. With the business potentially. 요거를 읽을 때도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요 놈이 바로 benefiting, 이익을 얻는 거예요. More than consumers. 얘는 학교 기준에서 2학년 1학기 때는 뭐라고 배웠냐면은 with 플러스 명사 플러스 ing 형태 이렇게 배우셨거든? 그지? 근데 실질적으로 이 놈이 이익을 얻는 거잖아. 그냥 이렇게 묶어서 생각하면 돼. 이 당시에 이제 with는 어떤 효과를 가지느냐? 위에 있는 in이랑 다를 게 없어요. 아까 in 같은 거는 이제 여기에 이제 그냥 슬래시 표시를 하고 넘어갔는데 요거 하는 상황 안에서 효율적인 거잖아. 얘도 수능에서 나오는 상황이나 어떤 조건들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현 중에 하나거든. 그거 나머지 다른 표현이 with에 있는 거야. 요거는 너네들이 이제 이해할 때 상황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 두 개가 서로 뭐 있는데 이 비즈니스라는 놈이 잠재적으로 이 컨슈머보다 더 큰 이익을 얻게 되는데 이게 소득 불평등이구나. A번에 이걸 서술해 주는지 서술 안 해주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새로운 가치를 얘기할 때에도 C번은 어차피 B번 뒤에 올 수밖에 없어. 왜냐면 B가 금리 인상과 연관된 직접적인 얘기거든. 일단 이렇게 할 텐데 이렇게 나열되어 있을 때에는 C번에서 새롭게 등장한 그 내용을 기준으로 A를 평가해야 되잖아. 그지?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 근데 어차피 C번에 있는 전체 내용은 B번하고 다 달라요. 그렇지 않나? 그지? 그러니까 이 중에서 어떤 거를 니네들이 정제하면 더 좋겠냐면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B번에 있는 요 금리 인상하고 얘하고는 정확하게 전부 다 반대 효과를 가져. 플러스 알파 하나만 더 있는 거 빼고 얘의 단점 중에 여기 있는 이 단점 중에 플러스 알파 돼 있는 하나에 또 추가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얘는 소득 불평등이라는 얘기를 해줘요. 이거는 A번 읽기 전에도 근데 A번이 끝에 올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이 소득 불평등에 대한 얘기들이 상세하게 안 나와 있잖아, 이미. C번에서 해결되질 않고 있어요. A번으로 한번 넘어가서 그걸 확인해 볼까? Despite their utility, 얘네들의 어떤 활용성에도 불구하고 both interest rate hikes, 요거하고 이 금리 인상하고 아예 양적 완화는 어떤 한계에 부딪혀 FCC 어떤 효율이 있는데 이 interest rate hikes의 얘네들의 효율은 뒤에 있는 요 놈이 중요하네, 그죠? On the responsiveness of consumers and businesses to change in borrowing cost. 그러니까 빌리는 비용 안에서의 변화, 요거에 대해서 변화시키는 거 안에서 컨슈머하고 비즈니스 얘네들의 책임감이 굉장히 중요해진대요. 그 컨슈머하고 비즈니스라는 애들을 둘 다 이제 얘기를 하네. Quantitative easing은 in part 특히 can lead to 이어져 diminishing 감소 어떤 거 returns over time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보상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요. as 왜냐하면 the initial impact 최초의 어떤 영향 경제 활동에 있는 영향이 웨인 굉장히 막대하거든요. 웨인은 자동사잖아. 얘는 막대하다라는 표현이야.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기에 소득 불평등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지만은 어쨌든 컨슈머 비즈니스 표현이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크게 이거는 어떤 가설 자체가 조금 더 교정이 될 필요는 있었던 것 같은데 얘는 지금 금리 인상 나오고 얘는 그 양적 완화가 나왔잖아. A에는 그 두 개가 어차피 함께 언급돼 있기 때문에 끄트머리에 올 수밖에 없긴 해요. 이 이유 때문에서라도. 그래서 정답은 B, C, A가 맞습니다. 비교적 좀 쉽게 끝났을걸?
얘에 대한 얘기를 한번 더 해볼까? 요런 관련돼 있는, 요새는 이제 이게 추세니까, 경제하고 연관돼 있는 어떤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추세니까. 야, 양적 완화가 뭐냐면요. 니네 신문 같은 거 보게 되면 양적 완화, 양적 완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지 않냐? 양적 완화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돈을 그냥 화폐를 더 찍어내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무식하게. 그러니까 돈을 더 찍어내면은 사람들이 일단 당장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돈이 더 찍어내지면은 사람들이 야 돈이 우리 그래도 꽤 있는 것 같은데? 야 돈이 잘 도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소비가 촉진될 거 아니야. 돈이 내가 좀 많이 있는데? 그지? 당장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당연히 맨 처음에는 돈이 팍 찍히니까 내가 좀 많아졌네 이러지만 그 돈 양 계속 늘어나는 걸 계속 그렇게 유지하다 보면은 처음에 있는 임팩트에 비해서는 당연히 뒤에 있는 애들이 실제로 얻는 효과들이 되게 미미해지겠죠. 점차적으로. 그지? 점점 더 늘리는 게 아닌 이상. 근데 이게 지금 엄청 그 유명한 경제 문제 중에 하나야, 사실. 이게 되게 웃긴 거다. 이 양적 완화를 미국이라는 애들이 되게 잘 쓰는데 달러 팔아서 막 하는 거니까. 보통 경기 둔화가 이렇게 되잖아. 야, 니네 근데 그전에도 폴란의 얘기를 해서 이제 알고 있겠지만은 경기 둔화하고 경기 침체하고 그 다음에 경기 호황은 계속 원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정상이거든. 근데 이게 떨어지면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자기 지지도가 떨어지니까 이 경기가 둔화될 즈음에 떨어진다 막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야 이거 올려 막 이렇게 하거든. 이거 올려 하면은 여기까지 올려야 되잖아. 그 여기까지 올려요. 더 지지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한번 떨어질 일이 어쩔 수 없이 생기거든. 그 떨어질 때는 진짜 완전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거의 이제 확정이에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한 번씩 나락을 갈 텐데, 이 경기, 내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한 번 나락 갈 뻔 하다가 양적 완화로 간신히 끌어올린 게 2009년에 있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였거든? 그때가. 그러니까 이것도 엄청 큰 일이었잖아. 리먼 브라더스라는 엄청 큰 이 증권 회사 자체가 월스트리트에 있는 어떤 그 진짜 최고 회사 중에 하나가 아예 파산을 했는데, 그지? 근데 그 정도인데 여기에서 막은 거다. 돈을 풀어가지고. 이제 다음에 오는 거는 거의 막을 수가 없대. 근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 경기 침체가 오는 이 시기가 한 30년 뭐 이렇게 되면 온다고 올 거라고 막 하더라고. 아니면 지금일 수도 있지만 거의 이제 30년 뒤일 가능성. 여러분들이 30년 뒤면은 한참 경제 활동을 여러분들이 해야 될 때잖아. 나는 은퇴하고, 그지? 화이팅. 잘 해보세요. 그러니까 뒤에 관련돼 있는 글을 그래서 갖고 왔어요. 이때 얼마나 잔인했는지. ABC는 되게 짧은 것 같네. 그냥 딱 보기에도. 그죠? 그 위에 있는 거 있잖아. 그거부터 이제 보면 되겠다. 그러면. 위에 있는 거를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볼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여러보로 봤었을 때 시간 순서대로 나열되는 게 제일 정리가 여러분들 이해하기에 편할 것 같지 않니? 니네가 생각하기에도. 맨 처음에 있었던 사건은 뭐예요? 각각 나눠볼게.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는 게 정확하게 뱅크럽시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한 건가 봐. 그지? 리먼 브라더스 파산이 제일 첫 번째 일이야? 제일 첫 번째 일은 아니죠. 그죠? 얘네는 추적 가능하다며. 어디에서부터 온 걸로? 서프라임 모기지 버블이라는 거에서부터 온 거라며. 그지? 서프라임 모기지 버블은 뭔지 모르지만 어차피 설명이 돼 있어요. 그지? 뒤에 있는 거 보면은 얘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면 돼. 여기서 practice는 연습이라기보다는 반복적인 실행을 나타내는 거죠. 그죠? 아, 실행? 랜딩? 실행 혹은 관습? 이렇게 얘기해도 되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무언가야. 아주 위험한 돈 빌려주는 관습 같은 거, and finance instruments, 어떤 얘네들이, 그리고 금융 상품들이 있나 봐. intertwined, 얘네들 엮여 있어. 뭐로? to create, 만들어내는 거에 엮여 있음. voltaile은 얘는 폭발성의라는 표현이에요. 폭발성의 혼합물을 만드는. 그러니까 얘는 엄청나게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겠네, 그러면은. 얘네들이 빌려줄 때 되게 위험하게 대출을 해주나 봐. 위험한 사람한테도 대출을 해주는 게 서프라임 모기지 버블인가 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근데 얘는 그러면 뭐로 생각하면 되냐면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는 위험한 대출을 해주는 거잖아. 위험 대출. 이거를 하고 나니까 뭐가 있는 거야?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한 거지. 긴 글일수록 좀 필요 없는 정보가 많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이제 한번 해보셔야 돼요. 2008년, 2008년쯤에 리먼 브라더스가 뱅크럽시 한 거, 얘는 센트 쇼크 웨이브스. 얘네, 이 날짜 별로 중요하지 않아, 엄청나게. 얘네들은 그냥 쇼크를 보냈어. 어떤 쇼크의 파도를. Through the financial world. 전부 다 이제 많은 financial world. 쇼크 보낸 거 자체 구체성은 없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어떤 쇼크인데. 트리거, 촉발의 a domino effect, 어떤 도미노 효과를 that reverberated across markets, 마켓 전체를 다 진동하는 어떤 도미노 효과를 촉발하기도 했대. 얘가 파산하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줬다라는 표현인 거지. 그지? 요렇게 보는 게 제일 합리적이겠네. 뒤에는 역시 영향과 결과 예시 이렇게 적혀야 될 가능성이 제일 높죠. 야, 이거 다 하고 나면은 내가 그 다음 책을 써놓은 게 철학이 있고 인지과학이 있거든. 인지과학. 이거 다 하고 나면 내 생각에 철학하면은 니네 너무 힘들어서 미칠 것 같아. 인지과학은 재밌는 거 되게 많아. 인지과학이 니네 뭔지 아냐? 인지과학? 인지과학이 뭐냐면은 우리들이 인식하는 이거 있잖아. 이게 마치 우리 뇌가 컴퓨터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뇌에 관련돼 있는 뇌과학하고 관련된 내용. 이거 니네 근데 실제 모의고사에 좀 어쨌든 무조건 거의 나오는 주제들 중에 하나잖아. 그지? 인지과학이 거의 100% 나오거든. 늘 수능 때도. 그러니까 요거하고 연관된 거 하면은 되게 신기한 지문들이 많거든. 근데 이거 다음에 철학하면은 니네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서. 이 철학을 하다 보면은 거기 나와 있는 책들 읽어보면은 결국에는 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냐면 수학 얘기가 어쩔 수 없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수학의 이제 되게 대명제들 그런 것들이 자꾸 나오니까 니네들이 생각해보니까 너무 힘들어 할 것 같아. 자, 그럼 3분을 줄 테니까 한번 쭉 풀어보자. 이번에도 그냥 끝까지 한번 해봐.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나름대로 조언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그래도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효용이 있는지 없는지 좀 의외로 스스로 엄청 체감이 돼, 이게. 그래서 내 개인적인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부분들 있잖아. 그런 부분에서도 학교의 수업의 질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평가하려는 생각보다도 어쨌든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여러분들보다는 그 과목의 한정에서는 더 어쨌든 많이 아는 사람들인 거 아니야. 적어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학교 선생님이 하시는 수업 안에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문제 푼다 이러면은 한번 집중해서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게끔 되는 거야. 이게 30초로 정말 2, 30분씩 버는 방법이니까 오히려 이게 더 적게 공부하는 방식이니까 이렇게 한번 쭉 해보세요. 이게 거의 1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것도 시작하면 한 3, 40분 걸리거든. 근데 그거 하면은 여러분들 또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잠깐만 쉬었다가 합시다.